여러분,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그저 가벼운 농담 같기도 하고 딱히 나쁜 뜻을 품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는 허허 웃으며 넘겼지만 어쩐 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남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우리가 워낙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이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마음에 담아두는 걸까? 나이가 든 만큼 내가 더 어른스럽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 그렇게 진짜 상처받은 내 속마음은 꾹꾹 짓누르고 삼켜버린 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을 꾸미며 계속 만남을 이어오신 분들도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다 보면 어느새 대화의 주제는 뻔하게 흘러갑니다. 늘 자기 손주 자랑부터 시작해서 얼굴에 돈을 들여 젊어 보이게 가꾼 이야기, 돈 잘 버는 자기 남편 이야기, 아니면 그저 돈 많다는 자랑까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나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그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60대, 7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끈끈하게 이어져 왔다고 믿었던 우정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게, 하지만 철저하게 끝을 맺는 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지연 씨 역시 무려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함께한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저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했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의 진짜 속마음을 듣게 된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일은 두 사람의 관계를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과연 40년 동안 이어져 온 두 사람의 끈끈했던 우정은 어떤 가슴 아픈 끝을 맺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날도 평소처럼 두 사람은 기차역 앞에 예쁜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와 있던 미숙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나,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응, 미숙아, 정말 오랜만이네. 넌 잘 지냈어? 그럼 난 늘 그렇지 뭐. 요새도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면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어. 하루하루가 얼마나 꽉 차게 즐거운지 몰라. 그런데 지연아, 너 요새 부쩍 늙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많이 피곤해? 지연 씨는 흠칫 놀라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가? 뭐 나이가 나이니만큼 어쩔 수 없지. 하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나도 요새 얼굴에 주름이 느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피부관리실에 다녀왔잖아. 얼굴에 밝은 빛을 쏘아서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 너도 혼자 집에서만 있지 말고 한번 가서 받아봐. 아, 그런 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응, 뭐 싸진 않지.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남편이 큰 은행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넉넉하게 있고 생활에 여유가 좀 있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너희 남편도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었지? 너희 남편은 지점장까지 하다 그만뒀는데 퇴직금은 대충 얼마나 받았어? 지연 씨는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냥 남들 받는 만큼 적당히 받았지. 그래? 하여튼 나이 들수록 돈이 최고로 중요해. 우리 앞으로 살아야 할 노후가 얼마나 길어? 넉넉해야 사람 구실도 하는 거야. 참, 우리 선주가 이번 학교 시험에서 1등을 했지 뭐야. 돈 많이 드는 비싼 사립학교라서 그런지 배우는 수준이 아예 달라. 정말 대단하다. 우리 선주는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그런 건 잘 모르겠네. 아, 그랬었나? 그래도 자식 교육은 어릴 때부터 일찍 시작해야 해. 나는 우리 애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서양말 배우는 거랑 건반악기 치는 거랑 헤엄치는 것까지 안 가르친 게 없었어. 지연 씨는 이 대화가 너무나도 숨이 막히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수없이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40년인데 내가 이 정도 말은 그냥 넘겨야지. 이 나이에 친구를 잃을 수는 없잖아. 사실 오랜 친구 사이의 관계에는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힘의 차이가 생겨나곤 합니다. 한 사람은 항상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서 은근히 자신을 뽐내고 깎아내리며 다른 한 사람은 그 모든 말을 묵묵히 참아내야만 하는 억눌린 관계 말입니다.
이처럼 기울어진 관계는 우리는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라는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 아래 덮여서 조용하고도 천천히 참아내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갉아먹습니다. 지연 씨는 매숙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언제나 자신이 한참 뒤떨어지고 부족한 사람인 것만 같은 깊은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의 무게가 지연 씨의 발목을 굳게 붙잡아 감히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두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서 함께하는 점심 식사 자리는 지연 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커다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먹은 밥 정말 맛있었지? 이 서양식 국수 파는 식당은 올 때마다 참 괜찮은 것 같아. 미숙 씨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지연 씨는 속으로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5만 원이나 썼구나. 현재의 지연 씨 부부가 나라에서 매달 받는 노후연금을 모두 합치면 23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성실히 일해 붓고 받는 연금이 150만 원이었고 지연 씨가 받는 연금이 8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한 달 밥값으로 70만 원, 집에 전기와 물을 쓰는데 드는 돈이 25만 원, 전화비가 15만 원, 오가는 데 드는 차비가 10만 원, 집에 세금과 고치는 데 쓰기 위해 모아두는 돈이 20만 원, 병원 가는 데 쓰는 돈이 20만 원, 거기대 부부의 혹시 모를 병에 대비하는 보증금과 지연 씨 몫의 훗날을 위한 보증금으로 20만 원, 남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챙겨야 하는 돈이 무려 5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달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돈들을 빼고 나면 230만 원은 한 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지연 씨의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지연 씨에게 오늘 한 끼 점심값으로 나간 5만 원은 부부의 무려 일주일치 밥값과도 맞먹는 큰돈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달 만날 때도 여기로 올까? 미숙 씨의 물음에 지연 씨가 머뭇거리자 미숙 씨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저기 새로 생긴 서양식 고급 식당도 좋을 것 같아. 거기는 음식이 차례대로 나오는 곳인데 한 사람당 8만 원 정도 하더라고. 한 사람당 8만 원이라고? 지연 씨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뭐 어때? 우리가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 그렇게 기분 내도 좋잖아.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그 정도 선물은 줘야지. 미숙아, 그래도 한 끼에 8만 원은 우리한테 조금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미숙 씨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 넌 참 별 걱정을 다 한다. 가끔 한 번 먹는 건데 뭐가 비싸. 그렇게 평생 돈돈하면서 아등바등 아끼기만 하면 남은 인생이 너무 재미없고 불쌍하잖아. 하지만 미숙아, 우리가 지금 한 달에 받는 연금으로는 어머나, 너희 집 사정이 그렇게 빠듯해? 우리는 부부 둘이 합쳐서 매달 300만 원은 거뜬히 넘게 나오니까 밥값 같은 건 그렇게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 너희 남편이 젊을 때 은행에서 지점장 자리까지 올라갔었는데 어떻게 노후 돈이 그렇게 적게 나올 수가 있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지연 씨는 방에 홀로 앉아 가계부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지연 씨 부부의 통장 사정은 결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딸이 시집갈 때 힘을 보태주느라 3천만 원을 썼고, 오래된 집을 깨끗하게 고치는데 4천만 원을 썼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목돈은 5천만 원. 결코 남들에게 뒤처질 만큼 아주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미숙 씨네 부부의 형편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옛날 똑같이 새내기 은행원으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지연 씨의 남편은 지역의 작고 평범한 은행에서 평생을 일했고 미숙 씨의 남편은 전국에 이름이 난 아주 큰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 일터의 차이가 노후가 된 지금 이렇게 눈에 띄는 경제적인 격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같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저 가벼운 일상이 다른 한 사람에게는 생활을 휘청이게 할 만큼 엄청나게 큰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서 서로의 지갑 사정과 돈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관계를 망칠 수 있는 가장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로 굳게 여겨집니다.
지연 씨는 자신이 매달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쪼들림과 답답함을 감히 미숙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켜온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평소에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쉽게 깎아내리는 미숙 씨가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며 얕보게 될까봐 마음속 깊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두 사람의 관계에서 지연 씨가 미숙 씨의 잔인한 진짜 속마음을 똑똑히 알게 된 것은 정말이지 하늘의 장난처럼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던 11월의 어느 날, 지연 씨는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평소 좋아하던 커다란 책방에 들렀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서서 마음에 드는 책을 천천히 고르고 있는데, 책방과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찻집에서 어디선가 아주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그 말이야. 요새 내가 지연이 걔를 만나면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되물었습니다. 재미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재미난 말을 꺼내고 좋은 곳을 가자고 해도 도통 신나하지를 않아. 걔도 젊었을 땐 나랑 똑같이 은행 다니던 애였는데 남편 퇴직금이 나보다 훨씬 적은 모양이더라고. 만나서 차 한 잔 마실 때마다 맨날 돈 걱정하는 티를 내고 속으로 계산만 하고 있으니 같이 노는 나까지 기운이 다 빠진다니까. 어머, 정말 그래? 그렇다니까. 옛날에 은행에서 같이 일할 때만 해도 제법 똑똑하고 눈치도 빠르던 애였는데 요새는 만나보면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따분한 할머니가 다 됐어. 나는 요새도 밖에서 시간째로 일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아주 꽉 차고 세련되게 살고 있는데 말이야. 상대방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 둘이 40년이나 된 엄청 친한 단짝 친구잖아. 미숙 씨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단짝 친구는 무슨, 그냥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이일 뿐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얼굴 보는 것도 피곤해서 죽겠어. 그 순간 지연 씨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일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속상한 걸 다 참아가며 곁에 있었던 건데. 지연 씨는 혹시라도 미숙 씨와 마주칠까봐 두려워 들고 있던 책을 황급히 내려놓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눈물에 뿌옇게 번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40년, 무려 40년이야. 나는 그 긴 시간 동안 네가 내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굳게 믿었는데 네 눈에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거니? 집 앞마당에 도착하자 외출복도 채 벗지 않은 지연 씨를 보고 화단에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구근을 심고 있던 남편 민수 씨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 당신 일찍 왔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눈시울이 다 붉어지고 안색이 창백하잖아. 무슨 일 있었어? 지연 씨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밖에 바람이 차서 그런지 갑자기 감기 기운이 심하게 도는 것 같아서요. 나 먼저 방에 들어가서 좀 쉴게요. 그래, 감기 걸리면 큰일 나지. 무리하지 말고 어서 따뜻하게 누워 있어. 지연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이부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재미가 없다. 그냥 따분한 할머니가 다 됐다. 그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미숙 씨에게 고작 그런 하찮은 존재밖에 되지 않았다니. 나를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세상에서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의 서늘한 배신. 그것은 어떤 흉기에 찔린 것보다 지연 씨의 마음을 잔인하고 깊게 난도질했습니다. 내 젊음과 인생을 통째로 쏟아부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웃고 울며 공들여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나 혼자서만 아등바등 매달려온 철저한 일방통행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끔찍한 순간. 그 충격은 지연 씨의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박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숙 씨가 뱉었던 말의 조각들이 지연 씨의 머릿속에서 되감기듯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지연 씨가 지난 40년 동안 애지중지 지켜왔던 우정의 기억들을 단 한순간에 잿빛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부엌에 나가 따뜻한 저녁밥을 지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아 거실에 푹신한 의자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아내를 본 민수 씨가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밥은 내가 어떻게든 차려볼게. 아니면 밖에서 맛있는 도시락 좀 사다 줄까? 미안해요, 여보. 내가 지금 도저히 몸을 일으킬 힘이 없어서. 미안하긴 부부 사이에 무슨. 가만히 쉬어. 내가 얼른 나가서 사올게. 잠시 후 식탁에 도시락을 나란히 펼쳐놓고 마주 앉았지만 지연 씨는 거의 입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당신 오늘 아파서 이러는 거 아니지? 미숙 씨랑 무슨 일 있었던 거 맞아? 깜짝 놀란 지연 씨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최근 몇 달 동안 당신이 미숙 씨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항상 기운이 쏙 빠져서 한숨만 쉬었잖아.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였고. 나도 당신이랑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아내 속이 시끄러운지 편안한지 그 정도는 다 안다고. 지연 씨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미묘한 변화를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무리해서 다 털어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렇게 만나서 당신 속만 상하고 힘들다면 굳이 그 친구를 계속 만날 필요가 있을까? 40년을 만났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억지로 끌고 가야 한다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곁에 있어서 당신을 아프게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나는 내 아내가 남 눈치 안 보고 활짝 웃으면서 사는 게 제일 좋아. 그거 하나면 돼.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의 말에 지연 씨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아채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웃는 게 제일 좋다는 민수 씨의 투박한 한마디 속에는 아내를 향한 깊고 단단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 씨는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놀란 수진이는 퇴근하자마자 헐레벌떡 엄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침에 전화로 막 울먹이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대체 무슨 일이야? 지연 씨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40년을 친자매처럼 알고 지냈는데 요즘 들어 나를 은근히 깔아뭉개더라고. 그러더니 어제는 딴 사람한테 내 욕을 하는 걸 다 닫고 말았어. 나더러 돈도 없는 답답하고 지루한 할머니라면서 만나는 것도 귀찮다고 하더라? 그래도 수진아, 무려 40년인데 마음 넓은 내가 그냥 꾹 참고 넘어가 주는 게 맞는 거겠지? 엄마의 이야기를 듣던 수진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 아줌마는 이제 친구도 뭣도 아니야. 40년 지났다고 다 친구야? 엄마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고 상처 주는 사람은 애초에 친구 자격조차 없는 거라고. 엄마, 솔직하게 생각해봐. 그 아줌마랑 마주 앉아서 밥 먹을 때 진심으로 즐거워? 위로가 돼? 아니, 늘 숨이 막히고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지. 거봐, 그게 정답이잖아. 진짜 친구라는 건 같이 숨만 쉬고 앉아 있어도 편안하고 서로를 귀하게 아껴주는 사람이야. 엄마를 뒤에서 흉보는 사람은 절대 친구가 아니지. 가만히 듣고 있던 민수 씨도 거들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 여보, 억지로 마음 다쳐가면서까지 만날 필요 없어. 지연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을 그렇게 싹둑 잘라낸다는 게 엄마, 연을 끊는다기보다는 그냥 엄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멀리 거리를 두는 거라고 생각해. 엄마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자기 속만 태우면서 다 참아주려고만 하잖아.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러지 마. 엄마 자신부터 가장 먼저 아끼고 지켜내도 괜찮아. 딸의 단호하고 똑부러지는 위로에 지연 씨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단단한 응원의 말들이 지연 씨의 발목을 짓누르던 족쇄를 산산조각 내주었습니다. 지연 씨는 드디어 미숙 씨와의 관대를 미련 없이 끝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결심이 선 지연 씨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인사를 전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뜬 눈으로 고민하던 지연 씨는 다음 날 아침 아주 짧고 담백한 문자를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미수가 그동안 긴 세월 참 고마웠어.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따로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해. 푹 쉬고 안녕? 그래, 이걸로 된 거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야. 몇 분 지나지 않아 미숙 씨에게서 다급한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지연 씨는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하루 종일 수십 통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설명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독한 침묵이 이어지고 일주일이 흐르자 미숙 씨의 연락도 완전히 뚝 끊어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수 씨가 아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아주 훤하고 예뻐 보이네? 어머, 그래요?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하긴 하네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쌓인 관대를 스스로 끊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남의 시선보다 내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매정한 행동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미숙 씨라는 그늘에서 벗어난 지연 씨는 텅 비어버린 시간과 마음을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채워보고 싶었습니다. 12월의 어느 맑은 날, 지연 씨는 동네 마을회관 앞을 지나다가 붓글씨 배우기 교실 안내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한 달 배우는 돈이 3만 원밖에 안 하네? 미숙이랑 먹던 비싼 점심 한 끼 값보다 싼걸? 이 정도면 편하게 배울 수 있겠어. 남편도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붓글씨 쓰는 거 아주 훌륭한 생각이네. 배움에 나이가 어딨어. 당장 무조건 시작해. 첫 수업이 열리는 날, 지연 씨는 가슴이 콩닥콩닥 무척이나 떨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지연 씨 또래의 여성 몇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교실에는 처음 오신 분이시죠? 저는 여기 붓글씨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자리에 앉아 하얀 화선지를 펴고 까만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하게 코끝을 맴도는 먹물의 깊은 향기,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 사각사각하는 느낌. 모든 것이 지연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교실 문을 나서는 지연 씨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지연 씨에게 작은 붓글씨 교실은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갉아먹던 관계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고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를 쓰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날, 지연 씨는 늘 자기 옆자리에 앉던 52살의 은주 씨와 마침내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구김살 없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연 선생님, 글씨가 정말 물 흐르듯이 고우세요. 옛날에 배우셨나 봐요? 아유, 어릴 때 아주 잠깐 써본 게 다예요. 저는 아예 생초보거든요. 요양원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간병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여기 와서 먹을 갈면 치유가 되더라고요. 어머나, 남을 돌보는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저는 요새 늙고 초라해진 것 같아서 열심히 할 기운이 안 나거든요. 무슨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늦은 나이에 새로 붓글씨 교실에 오신 게 엄청난 용기예요. 정말 멋쟁이고 존경스러워요. 은주 씨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연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숙 씨 앞에서는 늘 비교당하며 열등감에 시달렸지만 은주 씨는 지연 씨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손뼉을 쳐주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주 씨,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가슴을 막고 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사실 진짜 좋은 친구 사이라는 게 비싼 밥 안 먹어도 그냥 같이 수다 떨고 위로가 되면 그게 최고잖아요. 직업이나 돈으로 서로 줄 세우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은주 씨의 도석 같은 말은 지연 씨의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과거 가짜 친구 곁에서 초라했던 기억을 씻어내고 지연 씨는 은주 씨라는 빛나는 인연을 통해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깨달아갔습니다. 붓글씨를 시작한 지 딱 반년이 흘렀을 무렵인 6월의 어느 날, 아파트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미숙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지연이에게. 혼자서 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내 행동을 반성하게 되더라. 널 깔아뭉개고 돈 걱정하게 만들었던 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네 흉을 봤던 거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나 사실 너무 외로웠어. 우리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 집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자식들도 멀리 떠나버리고 나한테 의지할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었는데 바보같이 외로움을 너한테 상처 주는 방식으로 풀었어. 나 진짜 후회 많이 했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좋은 친구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편지를 읽은 지연 씨의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숙아, 네가 잘못을 깨닫기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다. 다음 날 은주 씨와 찻집에 마주 앉은 지연 씨는 조심스레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숙이가 자기가 너무 외로우니까 용서해달라고 구구절절 편지를 보냈어요. 오죽 외로우면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썼을까 싶어 잠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을 거예요. 지연 선생님은 마음씨가 너무 여려서 탈이에요. 사과했다고 상처난 마음이 원래대로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불쌍하다는 이유로 썩은 동아줄을 다시 이을 필요는 눈꽃만큼도 없어요. 서로 마주보며 웃음이 나야 친구지, 동정심으로 만나는 건 더 큰 비극만 만들 뿐이에요. 은주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누군가의 늦은 사과를 받아주는 것과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미숙 씨가 눈물을 흘려도 지연 씨가 그 사과를 덥석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지연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미숙 씨라는 책이 덮인 지 오래였습니다. 지연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숙이가 외롭고 후회하는 건 미숙이의 몫이지 내 문제가 아니다. 나를 무시했던 그 끔찍한 독설들은 지워지지 않는다. 종이 한 장 달랑 보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은주 씨라는 새 인연이 있고 북굴 씨가 있다. 나는 미치도록 행복하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인생에서 밀어낼 수 있고 친구를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북글씨 수업 시간. 오늘의 과제는 다툼이 없고 온화하다는 뜻의 평화와 화합이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고요한 상태. 지연 씨가 쓴 아름다운 글씨를 보며 은주 씨가 감탄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글씨는 맑고 고운 마음이 통째로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얼굴이 꼭 아기처럼 평화로워 보여요. 과거의 무거운 관계를 훌훌 털어버리는 것은 결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소중한 인생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깃털처럼 가볍게 살아가기 위한 당당한 발걸음입니다. 지연 씨의 화합의 글자는 태풍이 물러간 하늘처럼 투명한 지금 그녀의 심경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상이 노랗고 붉게 물드는 가을, 지연 씨와 은주 씨는 공원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진짜 친구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요? 같이 앉아만 있어도 재미있고 조건 따지지 않고 존중해주고 기쁜 일이든 고민이든 바닥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람이요. 지연 씨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무려 60평생을 넘게 살면서 우정을 오해했어요. 알고 지낸 세월이 길다는 이유 하나로 지옥 같은 시간을 꾹 참아왔죠. 하지만 은주 씨를 만나서 진짜 친구가 뭔지 깨달았어요. 나를 진정한 우정의 세계로 안내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집에 돌아오자 마당에서 민수 씨가 가을 국화를 정성스럽게 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은주 씨랑 공원 다녀오니까 살맛나? 요새 당신 얼굴에서 아주 빛이 나네. 지연 씨가 남편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준 여보랑 수진이 덕분이에요. 당신 스스로 지옥 같은 과거를 끊어낸 위대한 선택을 한 거야. 지연 씨는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내 손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오래 알고 지냈다는 핑계로 나를 갉아먹게 둘 의무는 세상에 없다는 것. 지연 씨는 이제 더없이 행복합니다. 가끔 미숙 씨의 편지가 스쳐갈 때도 있지만 끝끝내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어막이었습니다. 여자들의 우정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씁쓸하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썩은 끈을 싹둑 잘라내는 아픈 청소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는 사람과 귀한 시간을 나누며 남은 인생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게 해주는 인생의 정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곁에는 속마음까지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몇 분이나 있으신가요? 두 번째, 맺고 깃은 인연 중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우정은 몇 년인가요? 그렇게 오랜 시간 우정을 이어온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큰 위로와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